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는 이 순간,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저 18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면서 한랑방 아시안게임 나갔다 왔습니다. 꿈을 쫓다 보니 국가대표까지 됐답니다. 하지만 물놀이란 건 상상도 못했던 어린 시절, 호롱불 하나가 귀할 만큼 가난했던 나무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많이 굶었어요, 사실은. 저는 진짜 많이 굶었어요. 나무 비머 끈 묶어서 끄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죽지 못해서 뭐 그냥 했어야 되겠지만은 그때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배웠던 나무일. 가진 것 없이 시작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 가면 연 매출 12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하는 법. 결과를 좌우하는 것 판을 잘 짜는 일이라는데, 위기를 뛰어넘은 한판의 승부, 지금 확인해 볼까요? 계절이 바뀔 때면 사람들은 변화를 주고 싶어 하죠. 요즘 관심의 대상은 집이랍니다.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신경을 쓴다는데요. 덩달아 바빠졌다는 이들,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걸 옮깁니다. 시간 있을 때 이사 올 때 배송비 10만 쳐고요. 일단 배달을 한두 번 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놓을 거거든요. 네. 기존에 있던 식탁을 먼저 치우는데요. 힘들게 들고 왔던 것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 아니, 이건 그냥 나무판 아닌가요? 원목 식탁이 나신 거예요. 아다시피 뭐 집에 식탁이죠. 이게 정말 식탁이 되나 했는데 준비해온 다리가 있었군요. 순식간에 완성된 식탁. 제자리를 찾아놓고 이어서 기다란 벤치 의자까지 놓아줍니다. 되게 마음 되십니까? 네,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다리가 일단 너무 안전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좋고요. 상판이 튼튼해서 얘네는 또 저희 남자애들만 둘이라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카페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고. 식탁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난 나무도 다루고 가공도 하고 다 합니다. 나무 가공하는 그런 국가대표입니다. 나무 다루는 일만 해왔다는 김진원 씨입니다. 이어 이동한 곳은 병원. 가정집이나 카페뿐 아니라 최근에는 병원과 사무실 같은 업무 공간의 주문이 늘고 있다는데요.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자리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조금 더 뒤로 왔으면 저 가서 네네네. 선생님도 수명이 더 길고요. 100년 씁니다. 아, 네네. 일단 그 튼튼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휴게실 컨셉 자체가 이제 카페 같은 분위기고 적당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쉬다 보면 아픈 것도 싹 나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 변신 대성공. 대량으로 납품한 결과 1,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배달 업무가 끝이 나고 차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이 차를 되게 좋아해요. 왜? 저 병식하고 무게 있잖아요. 자신과 꼭 닮은 차를 타고 분주하게 이동합니다. 진원 씨에겐 보물창고라는 이곳.
부지 면적만 3,600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시장이랍니다. 언뜻 봐선 가구 매장 같은데 원목판만 가득 있는 게 특이합니다. 밑에 걸로 볼 수 있어요. 밑에 가요? 내가 밑에 걸 줬다 그랬잖아요. 가구를 살 때 따져볼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진원 씨와 손님들 모두 나무 하나만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다가 골드다리 할 거지. 골드다리? 아니 골드다리 아닐 거예요? 근데 골드다리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까만 블랙다리 제일 낫습니다. 얘는 상판은 물진하게 딱 있어야지. 포지션 해야 되나요? 포지션 해야 되나요? 우드 슬랩이라고요? MBF 하판은 붙여서 뭐 만드는 거고 이건 원목 자연 그대로 통 원목이에요.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재단하지 않고 가공을 최소화해서 모양과 무늬, 색감이 자연 그대로인 우드 슬랩.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게 특징인데요. 같은 나무라도 똑같은 게 없다는 사실. 취향에 따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무 신동 부분이야. 나무가 큰 나무에서 제일 중앙에 가다 보니까 신동성이 약해.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많이 달라야죠. 네. 손님들 모두 나무만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었네요. 뽕나무니까 결이 다 다를 거라고. 모든 것이 디자인돼서 다를 거라는 얘기죠. 한 그루에서 나온 우드 슬랩이라도 무늬가 전혀 다른데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네요. 나무의 장점은 쓸수록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움이 멋스러워지고 오히려 더 무게감을 준다 그럴까? 예. 그 멋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무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 상징적인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상징적. 네, 아무래도 공간을 지배하는 좀 힘이 있으니까요. 긴 목재가 하나를 테이블을 만들면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할 것 같고.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가구 하나의 개성과 의미를 찾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게 좀 나무 깨끗하잖아요. 우드 슬랩은 살 때는 나무가 깨끗한 게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 사가기 좋아요. 지금 제일 인기 많은 나무가 네인트리. 레인트리. 예, 70만 원에서 한 150만 대가 가격이 좋아요. 몽키 포드라고도 불리는 레인트리는 어두운 갈색과 황금색이 섞인 무늬가 특징인데요. 고급 목재만큼 단단하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네인트리입니다. 인도네시아 거. 이거는 피지. 예, 요 피지 네인트리입니다. 나라마다 같은 나무라도 모양이 예, 틀리죠. 똑같은 레인트리라도 피지 고지대에서 자란 걸 최고급으로 쳐준다네요. 지금 이 네인트리라는 나무가 가격 대비 저렴하고 색깔 제일 인기 많은 나무예요.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관리하고 그냥 평소에 물건을 마시고 음식 쏟아내다 쓰면 되지 않습니다. 예. 90만 원 부가세를 또 대선비 10만 원. 집에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니까 좀 오래 쓰고 좀 그런 걸로 살고 싶어서. 이게 실내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외에서 아이들하고 아니면 바베큐를 먹든지 음식을 차려서 먹고 뭐 조명도 해놓고 싶은 그런 게 로망이기는 해요. 우드 슬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는 레인트리. 지금 한 70% 네인트리 나갑니다. 90%? 네. 요새 커피 수도 네인트리 나갑니다. 국내 유명 카페에도 진원 씨의 우드 슬랩이 들어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쭉 있지만은 퍼플 화이트. 와, 이쁘다, 색깔. 네, 이 나무 퍼플 화이트. 이건 미국 겁니다. 미국. 네. 선명한 보라빛이 눈에 띄는 퍼플 하트. 곰팡이와 병충해에 강하고 변형이 적어서 가구로 사용하기 좋답니다. 샤벨 이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나무도 메이커가 있어요. 명품. 황금빛 색상과 광택, 고운 나무결이 특징인 샤벨. 내구성까지 좋지만 다른 나무보다 까다로운 가공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뭐예요? 그 옆에 가면 이제 뭔가 꼭꼭 숨겨둔 게 기대가 됩니다. 이거 클라라 올라.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거 북미산. 북미. 북미 미국 거. 이거 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한 나무에서 두 가지 패턴과 색이 나오는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는데요. 다양한 종류만큼 가격대도 천차만별인 우드 슬랩. 50여 종의 목재로 만든 3천여 개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가격만 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시장을 찾아오는 발길이 끊길 줄을 모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 전라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평택에 살다가 소문 듣고 이제 온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셨대요? 여기저기 다 봤는데 여기가 제일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입소문 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 그중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3-4군데 정도 돌아보다가 이제 여기 오게 됐어요. 한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나무도 다양한 종류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심비가 중요하다지만 가성비를 무시할 순 없죠. 테이블의 단짝 의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하게는 이게 돼요. 이거보다 비쌀 거야 이런 거. 내가 체어도 다 찾아봤는데 의자는 계획 없으셨어요? 네, 의자는 이제 별도로 다른 데서 살려고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저 최저가 이런 스타일로 테이블에 맞게 벤치 의자도 우드 슬랩으로 만든다는데요.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와, 나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봐도 이게 목재가 건조가 잘 된 것 같고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또 두껍지 않습니까? 얇게 팔고서 우드슬랩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두께가 최소 5cm는 넘어야 변형이 적답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주문하고 간다는 손님들. 다양한 물건을 일일이 구경시켜주는 진원 씨만의 철칙 때문인데요. 나무를 직접 보고 고른 덕분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전시장 옆에선 포장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이미 쌓여있는 것도 한가득입니다. 지방이라서 어제 저녁 상차에서 한번 나갔고 이제 서울 쪽으로 파는 건 오늘 나갔고 오늘 나가는 게 총 16개. 우리 배송팀도 3팀. 3팀이나 돼요? 네. 전국 각지로 나가는 갑부의 우드 슬랩. 역시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이걸 다 배달하고 설치하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네요. 기다릴 손님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가 없다는 진원 씨. 이번엔 또 어디로 배달을 나갔을까요? 한 장에 50kg이 넘는 우드 슬랩을 옮기려면 하루 이틀 맞춘 호흡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집에 엘리베이터 크네. 이거 엘리베이터 있으면 계단 올라가야겠죠? 근데 이 집에 엘리베이터 상당히 크네. 은은한 조명과 포근한 분위기까지 이곳은 또 어딜까요? 핫플레이스일 것 같은 느낌의 카페인데요.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야겠죠? 카페에서는 레인트리가 단연 인기라는데요. 이곳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손님들도 어느새 테이블에 관심 집중. 절로 손이 가는 건 물론 사진을 찍게 만드는 마성의 나무네요. 여기에서는 좀 크고 웅장한 크기에 맞게끔 무겁고 묵직한 원목 테이블을 사용하게 돼서 더 분위기 있게 잘 앉아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카페의 분위기보다 전원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원목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떤 거부감을 없애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곳엔 이미 진원 씨가 만든 여러 개의 우드 슬랩이 예술 작품처럼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인장의 취향이 엿보이는 것 같네요. 마음 듭니까? 마음 들어요? 우드 슬랩은 각자의 그 나무의 어떤 지문이랄까요?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술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가 주는 특유의 포근함하고 편안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또 즐겁게 즐기시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뿌듯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 하루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중요한 일이 남았죠? 계약서를 정리해보는 진원 씨. 네. 과연 몇 개나 판매됐을까요? 만 하나, 만 둘, 만 셋. 세도 세도 끝이 없습니다. 95개. 95장이요? 네. 이거 1년치 계약서 다 모아놓으신 건 아닌가? 아닙니다. 언제? 요번 토요일날 판매했는 거. 요번 주말에 지금 토요일날 판매한 게 9,436만. 주말 매출만 9,400만 원이라고요? 전 시장을 비롯해 카페 등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건까지 한 달 매출은 약 10억 원. 예상 연 매출은 무려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300원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왔죠. 저장해도 많이 힘들거든요. 접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끝장 모르는 타기 때문에 죽기 시작을 합니다. 어딜 봐도 통나무가 가득 쌓여있는 이곳은 갑부의 또 다른 일터인 목재소입니다. 이미 나무는 많은 것 같은데 또다시 실려오는 거대한 나무. 틈나는 대로 수입한 나무는 이곳으로 모인다네요. 그때 갑자기 지게차에 올라타는 갑부. 대체 뭘 하려는 거죠? 길고 또 짧은 길만 또 지게차 넘어지고 나무 옆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게만 6톤, 11m 길이의 나무를 옮겨야 하는 상황. 베테랑 진원 씨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드디어 공중에 떠오른 통나무.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 따로 없네요. 자칫하면 차가 전복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갑부의 표정에선 웃음기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계속되는 돌발 상황. (30년) 넘게 하는 일이지만 안전은 필수입니다. 지게차는 또 노하우가 이렇게 큰 나무를 많이 내려본 다음에 내리지 아무나 못 내립니다. 거대한 나무와 씨름하는 이 작업만은 직접 나서서 한다는데요. 드디어 무사히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이 아닌 이 나무 정체가 뭔가요? 더글라스라고 한옥 전문적으로 많이 나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우리 우드슬랩 원자재로 나가기도 하고 저거 한 덩어리에 한 600 정도 가죠. 미국산 소나무인 더 글라스 퍼. 다른 목재에 비해 무른 편에 속하고 붉은 빛이 나는 게 특징이랍니다. 기름이 1m는 되어야 우드 슬랩으로 만들기 좋다는데요. 그만큼 사람 손으로 가공하긴 어렵겠죠.
잘린 면이 고르게 나와야 차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해 잘라줍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참나무를 제일 위험하고 하고 제거하게 안전하게 미리서 잘 제거해 놓은 곳이에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께인데요. 갑부의 기준은 7.5cm. 너무 얇으면 변형이 쉽게 오기 때문입니다. 600만 원짜리 나무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우드 슬랩은 약 11장. 가공 과정을 거쳐 총 2,2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창고에다 한 1년 동안 놔두면 연주가 더 잘 됩니다. 창고에 1년이요? 네. 변형을 막기 위해 건조는 필수. 보통 3년 정도 음지에서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3년이나 말렸으면 된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자연 건조된 목재를 어디론가 집어넣습니다. 이거 건조장입니다. 자연 건조를 해서 보리고리를 마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옆으로 마를 수는 있어도 속 안에까지는 안 마릅니다. 인공 건조장에서 한 번 더 수분을 빼내야 한다는데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최대 80도에서 15일 정도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줍니다. 15일간 인공 건조한 나무는 어떻게 변신했을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뭘 측정하는 거죠? 처음부터 인공 건조를 하는 게 더 쉽고 빠른 방법 같은데 왜 자연 건조를 3년이나 하는 거죠? 나무가 이제 50도부터 시작해서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까지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나무가 다 타요. 항상 자연 건조 오래 해야 된다고 했는 말이 그거예요. 나무는 자연 건조해서 언제 편편하게 자연 건조 놔둬야지 나무가 전도 안전히 잡히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건조한다고 갑자기 온도를 확 올리면 나무가 확 돌아간다고. 서서히 말려서 목재의 손상을 막고 남은 수분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차후 변형을 막는 2단계 건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건조가 지금 불과 한 10년 전에는 많이 못했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지금 365일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 나무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겨울에 나무가 밖에 나오면 얼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그 나라 건조 방식하고 우리나라 건조 방식이 전혀 틀리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팔아야 되겠다. 5년 전 우드 슬랩 가공에 뛰어들었던 진원 씨.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걸 기억해 오크나무를 건조시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나무로 직접 만든 식탁입니다. 진짜 우드슬랩 맞아요? 얼룩 같은 게 있는데요. 건조가 덜 된 나무엔 이상이 생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무 전문가라 자부했는데 시련에 부딪힌 겁니다. 건조 나왔어도 몰랐어요. 가공집 딱 들어갔을 때 대패 샌넨 딱 하니까 나무 장기서 쫙 많더라고. 1년 건조했기 때문에 먼저 안 되겠나 했던 게 역시나 못 속이더라고요. 주문 제작 때문에 욕심은 좀 내다 보니까 나무를 한 8천만 원 손실봤습니다. 건조 기간을 늘려봐도 문제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진원 씨. 그때부터 건조에만 매달렸는데요. 쌓아둔 나무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사장님, 건조 그만하고 이제 꺼내시죠. 회사 망하게 생겼어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조를 제대로 하고 싶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자르고 살펴봤는지 모릅니다. 인내가 결실을 맺은 거죠. 2,000평 막 이렇게 있는 것도 뭐 다 팔았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파게 되더라고.
그거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땅 팔아서 우드 슬래지에 투자를 많이 했죠. 나무에 투자했는 건 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우드 슬랩. 오늘 만들 재료는 대추나무인데요. 꼼꼼한 손길로 다듬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버릇하게 됐습니다. 버릴 게 없네. 예. 왜요? 나무는 아다시피 사실 좀 썩은 부분 쪽이라서 나무가 무늬 많이 나옵니다. 이런 대로 더 예쁩니다. 나무를 만지고 있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는 갑부. 손님도 특이하지. 이거 또 절대로 이거 옆에 따르지도 말아요. 또 자연 그대로 좋다고. 아, 자연 그대로? 네. 자연스러움을 살리고 가구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작업. 어느 한 곳도 갑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 수업해야 돼요. 5시간 걸립니다. 5시간이요? 네. 건조 과정에서 틀어진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때 뭔가를 가져오는 진원 씨. 오묘한 빛깔의 액체를 나무에 발라주는데요. 대체 이건 뭐죠? 오일 발라야지 코팅도 하고 나무가 막 김치국물 들어가도 괜찮고 오일 발라야지 색깔 변하잖아요. 이렇게 오일 안 바르면 나무 안 됩니다. 오일은 3번 바르고 말려야 한다는데요. 그 시간만 장장 3일이 걸립니다. 이봐요. 좀 무늬가 이뻐지죠? 바르고 난 후 10분 내로 닦아내는 건 필수.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드 슬랩을 오래 쓸 수 있다는데요. 이미 건조가 끝난 나무도 수분을 흡수하면 변형이 되긴 마련. 오일을 바르면 표면에 막이 한 겹 생겨 오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드 슬랩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우드 슬랩을 제가 직접 제조업을 해서 유통도 하고 뭐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까지 하니까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내야 되겠다. 한 50만 원짜리 파는도 한 5만 원만 마진 보면 되지. 얼마나 더 봐요. 떼돈 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는 진원 씨. 또 어디를 가는 건가요? 일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있고 땀 좀 씻으러 가려고요. 땀 씻기로요? 네. 다음에 가서 좀 시원하게 씻어야지 몸이 또 가분하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갑부가 땀을 식히러 온 곳이 한강? 시원한 물놀이로 남들보다 일찍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두 번 와본 게 아닌지 걸음걸이가 익숙합니다. 그분이 촬영하나요? 여기는 아다시피 1층 로비, 여기는 보트. 제가 운전한 보트 안 타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내 제트스키들. 아, 이거 이게 다. 네, 이게 다 내 거예요. 놀이터라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놀이터요? 네, 내 아지트를 만들어놓고 내가 돈도 벌면서 내 좋아하는 취미 운동도 하면서 한 곳이 여기입니다. 취미 겸 부업으로 한강에서 물놀이 시설까지 운영 중이라니 갑부 아니랄까봐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타보려고. 이게 뭐예요? 이거 저 이름 몰라요. 제가 한번 타보려고. 이 이름 뭐죠? 전동 서핑보드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나 내가 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아, 저보다 아무나 탈 수 있나요? 네. 그래요? 놀이터라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새로운 기구에 도전합니다. 물 위를 날고 있는데요. 오, 신기합니다. 진원 씨도 중심을 잡아보는데 이런 사장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 땀 식히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겠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아까 좀 떴던가요? 좀 떴습니다. 처음 치고는 잘 탔지 않나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걸로. 이번엔 제트스키에 올라타는 진원 씨.
방금 전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질주하고 시원한 물보라 속에 여름을 만끽합니다. 엄청난 묘기까지 선보이는데요.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18년 동안 선수생활 하면서 팔랑방 아시안게임 나갔다 왔습니다. 아시안게임? 네. 국가대표로? 네. 2018년 51살의 나이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제트스키 국가대표로 출전했는데요. 그의 삶엔 거침이 없습니다. 물놀이가 되게 부러웠고 얻은 거 싫고 먹는 거는 되게 먹고 싶었고 그거 세 개는 참 한이 됐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 가난한 집안의 10남매 중 8째로 태어난 진원 씨. 희미한 호롱불이 언제 꺼질까 걱정하며 줄인 배를 붙잡고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5일 동안 장마이 오잖아요. 햇빛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산 밑에 바위인데 가면 뱀이 있잖아요. 뱀이 막 버벅을 해요. 독사나 막 300원에서 500원 냈고 사무사 잡으면 그래도 한 1,000원, 1,000원 잡았어요. 많이 잡으면 하루에 10몇 명 잡았어요. 그때 그걸로 그래 잡아갖고 우리 집에 생활도 하고 그랬다가요. 나무꾼이었던 아버지가 버는 돈은 늘 턱없이 적었고 진원 씨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 나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비머 끈 묶어서 끄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해봤자 뭐 300원, 500원. 뭐 그때는 막 죽지 못해서 그냥 했어야 되겠지만은 그때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17살이 되던 해 집을 떠나 나무를 운반하는 트럭 기사의 조수가 된 진원 씨. 운전기사가 돼서 나무를 배달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4.5도 뒤에도 잠자는 칸 조금 있었거든요. 저는 겨울에 한겨울에도 거기서 생활했어요. 거기서 잠자고 기사가 밥 주면 먹고 안 먹으면 굶고 너무 학교 다닐 때 그때 저는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여전히 떠돌며 일하던 그의 마음에 남은 한 장면. 난생 처음 본 바다와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한이 많았지만은 그걸 다 밟고 이까지 왔습니다. 쉬운 게 어딨습니까? 너무 잠잘 때 일한다 그런 마인드.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국가대표 하는 거지. 누가 그냥 나를 국가대표 해줬나요?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퇴근한 진원 씨. 그런데 왜 집에 안 들어가세요? 어찌나 맞죠? 엄마 갖다 줘. 엄마 갖다 줘. 엄마 갖다 줘. 안녕하세요. 우리 세 식구가 사는 아늑한 보금자리. 어린 시절 한을 풀기라도 하듯 환하게 밝힌 집이 멋스럽습니다. 저기 식빵 좋아하는 거. 좋아. 저는 와이프하고 현실입니다. 와이프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한 공기 먹는 거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밥을요? 네, 한 공기 먹는 거. 제일 불만 있는 게 까작까작. 빵은 이거 한 조각이 다 먹어요. 어렵게 살았던 탓인지 가정을 꾸리는 게 자신 없었던 진원 씨. 4년 전 아내를 믿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막둥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80대란 말이에요. 저희 80대 부모님은 어렸을 때 하는 얘기랑 남편이 자기 어렸을 때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살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은 아들 보는 낙으로 산답니다. 도현이 봐. 기타. 도현이 기타. 우리 이거 도현이 기타도 이거 그냥 기타가 아닙니다. 도현이 아직 잘 못할 거예요. 잡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아까울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해봐. 잘한다. 아들 바보 아니랄까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아버지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세월은 무대빠이고 아들은 아버지같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안 살아야 되겠죠. 공부는 모르겠습니다. 둘째고 운동선수 시킬 거고 대회를 이끌어서 나무를 하겠죠. 한번 보여줘. 부자의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날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갑부의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나오세요? 저는 보통 출근이 오늘 좀 늦었는데 그래도 보통 5시에서 6시 나갑니다 항상. 6시요? 예. 우드 슬랩을 시작한 뒤로 더 부지런하게 산다는 갑부.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와이프가 거의 이게 집에 가고 하숙하는 양이 있잖아. 하숙하냐고? 현실적으로 그래 보여도 힘들수록 마음을 다잡는데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는 곳은 건조장입니다. 출근하는데 내가 먼저 항상 나왔어 이렇게. 하루 안 본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텐데 자연 건조 중인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나무들은 건조해 나간 나무 205년 넘었어. 좋은 자재를 만들기 위해 당장 팔아도 될 걸 참고 더 오래 건조시킵니다. 이 나무에도 얼마 될 것 같아요? 이 나무만. 3억 넘어요. 3억. 요거만 다 2억 되겠다. 우와. 그 양이 상당한데요. 그럼 이게 다 얼마죠?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재고 있다고. 3년 동안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파죠. 그 자금이 묶여 있는 거죠. 어린이나 또 마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 은행 이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최소 4개월 동안 판매할 양을 비축해 둔 건데요. 이게 다 장기전에 대비한 투자랍니다. 자연 건조를 끝낸 목재의 수분 함량을 체크해보는 진원 씨. 이거 33% 나오잖아요. 33%. 수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10% 미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건조했지만 이거는 건조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했는데 건조가 안 돼서 다시 하려고. 쌓아놓고 기다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5.10% 나왔잖아요. 요거는 10%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나무가 똑같이 안 되잖아요. 건조 잘 돼 있으면 깔끔하고 건조 안 됐으면 물기 있겠죠. 잘라 보면 표시 납니다. 합격점이 나와도 갑부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바싹 말랐죠? 나무가 덜 말랐으면 물기가 살짝 있습니다. 나무가 색깔이 약간 변한다고. 거뭇거뭇한 줄무늬가 수분이 남아있다는 증거랍니다. 틀 때는 소리도 틀리다고. 항상 소리 나잖아요. 이거는 봐. 그 차이가 느껴지나요? 두드렸을 때 하나 더 알 수 있답니다. 물 튀잖아요. 두드리면 물이 튄다고요? 잘 안 보이는데요? 좀 더 확대해 보니 뭔가 튀긴 합니다. 망치로 확인해 보니 물기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잠시 쉬는 시간인가 했는데 누군가에게 영상 통화를 하는 갑부. 그래 있어. 그리고 지금 코로나는 큰 문제 없어? 저 괜찮아요. 괜찮아? 마스크 보내줄까? 저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있어? 인도네시아 직원인데 인도네시아를 원래 나무 수입을 안 했거든요. 이 친구를 만나서 인도네시아 나무 수입을 하게 됐어요. 지금 서민 갑부 촬영 중이야.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그 있어. 사진 얼굴 보여줘봐. 인사해야지. 뭔가 바뀌었어 갑자기. 글래디스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지금 있는 데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스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스에 많았어요.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을 통해 공급받는 나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갑부의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가면 공항에 내려서 또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가가 2시간 타고 또 차 밀림에 들어가면요. 밀림 들어가면 차도 없습니다. 걸어가는 데도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내 나이 치고는 사실 많이 다녔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외국을 다니며 고생을 감수했던 건 다양한 종류, 질 좋은 목재를 구하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10여 개의 국가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일을 끝내놓고 늦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멤버는 건조장 식구들. 매일같이 만나 국밥 한 그릇씩 비운 지도 벌써 5년째랍니다. 자기 발로 직접 떼기로 자기 발로 직접 손으로 만져야지 남 시켜서는 양이 아니야. 엄청 막 귀찮게 엄청 하겠어요. 선생님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고 있냐 그래서 하고 있다면 쫓아와. 이것도 지금 벅차서 힘든데 이제는 좀 사실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내려놓을 데가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진원 씨입니다. 목재소에 또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이번엔 그 양이 상당합니다. 쏟아질 때 이거 멀리 피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쏟아요? 안 옮기고? 한 방에 쏟아집니다. 한 방이요? 네.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순식간에 우르르 쏟아지는 나무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술입니다. 어느새 또 산처럼 쌓였는데요. 어째 전에 봤던 통나무보다 조금 작아 보입니다. 이거 건축 자재. 건축 자재? 네. 2008년부터 건설사에 건축 목재를 납품했던 갑부. 매년 수십억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데요. 우드 슬랩에 뛰어든 이유기도 합니다. 건축재를 해갖고 작금 많이 났어요. 적자 많이 봤어요. 가면 갈수록 건축재가 많이 힘들어져. 일도 없지만은 일단 건축 경기가 안 좋잖아요. 트럭 조수를 하며 모은 돈으로 목재소를 차린 진원 씨. 김 사장, 내가 급해서 그런데 돈은 나중에 꼭 줄 테니까 나무 먼저 보내줘. 그럼요. 사장님 믿고 보내드릴게요. 돈 관리는 서툴러도 인맥을 넓혀가며 열심히만 일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 미안해. 우리도 돈을 못 받아서 김 사장한테 돈을 못 주게 생겼어. 납품은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건설업계 불황과 함께 목재소를 연 지 4년 만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장사 잘 됐어요. 장사가 되게 잘 됐는데 돈 관리를 못했어, 내가. 그때 당시 엄이 많았잖아요. 부도를 맞으니까 그냥 가더라고. 한 20억 이상 부도를 맞았어요. 주변의 도움을 청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 친구를 찾아간 진원 씨.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친구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는데 3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돈이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서 써. 300만 원이 든 카드를 건네받고 예전처럼 나무 파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진원 씨. 그에게 가장 자신 있었던 일은 나무였습니다.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줬던 친구가 있어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 150만짜리를 2개 샀어요. 2 차를. 2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100만 원 남았잖아요. 2차 팔아서. 3개월 되게 한 5천만까지 돌아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잘 잡았죠. 제대로 성공해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친구는 네가 열심히 벌어라. 네가 벌어야지 다 한 거다. 그런 말도 했고 자기는 아마 머리를 내중에 되면 뭐 엄매까지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가도 뭐 그 친구는 잊지는 않으려고. 300만 원으로 시작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7년. 누구보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노력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는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쌍둥이. 몇 개 안 되는 이거 아까 너무 오차. 이거 보세요. 저는 손님들이 오늘도 봐봐요. 한번. 아니, 제가 그때 그거 뭐등 30만짜리 선물 주고 이걸 받으면 내가 너무 아니요. 부담되잖아. 너무 감사해요. 저 팬이어서. 남주에서 차가 팬을 자처하며 갑부에게 선물 공세를 하는 손님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가 이거 테이블을 사고 이제 학교에서 SNS요? 나무등 이벤트를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저희 그 사연을 보시고 홈케이 이렇게 하나 더 주셔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찐 웃음 발사. 앞으로는 온라인 세대입니다. 저는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래처 찾아가서 인사해가지고 납품하는 세대는 끝났다 봐요. 제가 지금 홍보한다니까 좀 사람이 이렇게 말이 좀 올라가잖아요. 6개월 전 개인 SNS를 시작한 갑부. 아직은 우드 슬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나무가 제일 비싼 나무거든요. 이거는 수입 중단된 나무예요. 한국에 바로 돌지 못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건조, 가공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콘텐츠로도 활용하는 겁니다. 저거 뭐 홍보를 내가 역시나 많이 뛰어다니고 하니까 홍보했지. 아니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왔습니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아오죠. 저는 우리나라 30%를 무조건 홍보할 겁니다.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무지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30%를 알리자. 그겁니다. 네, 사모님, 요 나무 상태 좋습니다. 그거를 어쩌하겠으니까 아깝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예, 그거요. 요거는 그냥 1,800짜리, 이건 2,000짜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세요, 지금? 혹시? 제가 부산입니다. 울산이요? 네, 오늘 올라가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사장님을 제가 유튜브로 자주 보고 있거든요. 유튜브로요? 네,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SNS를 시작한 이후 찾아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젊은 층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갖고 준 사람도 있고 빵 사다 준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금방 서로가 신뢰가 있고 뭔가 사장이 돼서 아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소비자는 알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소비자한테 신뢰 있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준다. 그런 이미지에 가고 싶어요.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의문의 트럭 한 대.
출입구에 떡하니 자리를 잡더니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는데요. 축제장에서나 볼 법한 바비큐 차량. 무슨 잔치라도 열리나요? 전시장에 떡하니 자리를 잡더니 바비큐를 굽는 수상한 차량. 네, 이거 언제 가세요? 4시요? 한 30분 후면 돼요. 30분요? 네. 빨리 좀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분침 도는 빛깔로 고기가 익어갑니다. 오늘 저 돼지고기 파티합니다. 돼지고기 같아요? 돼지고기 바비큐. 네. 좀 있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맛있어요. 가장 맛있게 익은 순간을 골라 먹기 좋게 담아내는데요. 대체 누구를 위한 바비큐 파티죠? 사모님, 고기 드시고 가세요. 야, 고기 드시고 가시자고, 고기. 자고로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하는 법이죠. 진원 씨 가게에선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다들 만족한 눈치입니다. 사고 사러 왔다 고기 먹는 건 처음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어린 시절의 아픔을 지워가는 진원 씨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먹는 건 절대 안 할게요. 내가 혼자서도 뭐 어디 나간다, 뭐 혼자서 좋은 거 먹는 건 아니고, 저는 어떤 식당에 가도 먹는 거는 우리 가족이나 회사 직원이나 누구나 가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딱딱 먹지, 돈에 뭐 아껴가면서 먹진 않아요. 왜냐면 먹는 것만큼은 내가 못 먹고 자라서 그거는 꼭 가려요. 나무가 자랄 때 생긴 상처들이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되듯 삶에 새겨진 상처들도 큰 결실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우시 따라 나무를 했잖아요. 지금은 내하고 나무 지금 너무 잘 맞아요. 공부해서 뭐 판사, 검사, 학생 뭐 이런 것보다 나 이게 더 잘 되더라고. 공무원이 뭐 이게 더 잘 되더라고. 3년을 참고 준비한 진원 씨는 말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차근차근 자신만의 판을 짜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상가상,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지다.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그냥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댈 엄두조차 나지 않는 집을 구출하기 위해 신의 손, 그녀가 떴다. 구출한 집만 3,000집 정도 돼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마법처럼 싹 변하는 공간들. 빵원으로 시작해서 4년 만에 연매출 6억. 오로지 손기술로 성공한 정원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